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진실보다 더 큰 상처가 또 있을까? 오강수는 독고탁의 입에서 옷이 성을 쓰지 않은 업둥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평소 입에 대지 않던 술을 손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빈잔을 채우고 비워낼수록 가슴은 점점 더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과 도대체 자신은 누구이며 왜 아무도 그동안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기에 갓난아이를 버렸던 것일까? 나를 버린 부모는 누구일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강수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서 형들과 함께 자라면서 강수는 한 번도 스스로가 다르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막내인 그를 유독 아꼈고 형들과 보낸 유년 시절은 누구에게도 버림받은 아이의 고독과는 거리가 먼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의 말은 그러한 모든 기억을 부정하듯 쏟아져 나왔고 그 이후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오강수는 독수리 술도가 뒤편 벤치에 앉아 빈 소주병을 입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마주친 이는 독고셀이었습니다. 독고셀이 역시 부모인 독고탁과 장미애가 저지른 과거의 횡령 사실에 충격을 받은 채 방황 중이었습니다. 체리에게 괜찮냐고 묻자 체리는 부모가 너무 부끄럽고 보기 싫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오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리 씨, 비록 실망스럽더라도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자신이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독고세리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오강수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도 않은 채 공허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엔 무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리는 오강수의 말을 들은 뒤 양심을 깨우는 듯한 느낌에 온몸이 찌릿했습니다. 그날 밤 독고세리는 방 안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며 외면했던 시간이 떠오르자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한편 장미애는 오강수에게 진실을 말한 독고탁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강수한테 쓸데없는 얘길 왜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던 아이를 왜 흔들어 놓느냐고요. 독고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게 과연 행복이야? 내 생각엔 강수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야 할 나이가 됐어. 그게 진실이니까. 장미애의 과도한 반응에 독고탁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왜 강수 일에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해? 설마 강수가 업둥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거야? 장미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하며 시선을 피했고 얼굴엔 불안과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한편 천수는 전 아내와의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날 미순에게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반지를 준비한 그는 미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비워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거야. 미순의 웃음소리에 천수도 미소를 띄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천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이었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집 앞엔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 너무 무서워. 아빠, 와줄 수 있어?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고 오천수는 망설임 없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시각 미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천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천수는 결국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마광숙과 한동석은 여느 때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는 내가 하는 사업보다 훨씬 더 신경 쓰이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 말에 마광숙은 기습적으로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한동석은 당황했지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설레었습니다. 마광숙은 시동생들에게 한동석과의 연애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광숙은 천수에게 먼저 고백했습니다. 천수 도련님, 사실 저 한동석 회장님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이미 눈치채고 있던 천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전에 회장님과 통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은 적 있었거든요. 이제 형수님도 행복해지셔야죠.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지니까 응원하고 싶어요. 광숙은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용기를 얻은 광숙은 흥수, 범수, 강수에게도 고백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독수리 술도가 거실엔 도련님 넷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광숙은 한 번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불렀어요.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 한동석 회장님과 사귀고 있어요. 염치 없지만 누구보다 도련님들께 응원받고 싶어요.
잠시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광숙은 당황한 도련님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실 거 알아요. 저도 처음엔 큰형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큰형님은 평생 제 마음속에 있지 않을 거예요. 이에 오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이 행복하신 것 같아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범수도 따뜻한 말로 응원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잘 됐어요. 혼자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마음 나눌 분이 생기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강수도 곧바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수님도 행복하셔야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광숙은 도련님들의 따뜻한 반응에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흥수만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를 뒤따라간 천수가 물었습니다. 흥수야, 왜 그래? 네가 이러면 형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니? 흥수는 망설이다가 털어놓았습니다. 형수님이 행복하신 건 나도 정말 좋아. 그런데 솔직히 아직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우리 큰형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형수님이 다른 남자와 연애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해. 이야기를 들은 광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흥수 도련님,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도련님들도 아직 큰형님이 그리우실 텐데 제 생각만 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흥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큰형이 계셨다면 아마 기쁘게 응원하셨을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오범수가 흥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행복해지는 게 우리가 진짜 바라는 일이잖아. 형도 하늘에서 그러길 바랄 거고. 오강수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형수님께 진심이라는 거 우리도 다 느끼고 있어요. 그날 밤 흥수는 큰형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형이 남긴 편지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흥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형, 형도 괜찮죠? 하늘에서 형수님 꼭 지켜주세요. 저도 형을 위해 형수님 응원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도울게요. 한편 오강수는 술도가 안쪽 창고에 불이 꺼질 무렵을 기다려 조심스럽게 고자동을 찾아갔습니다. 고자동은 강수의 어두운 낯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으나 일부러 담담한 표정으로 맞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엎둥인 것이 맞는지 알고 싶다는 물음이었습니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질문에 고자동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자동은 시선을 피하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묻는 것으로 대답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치는 듯 자신이 누구의 아이였는지 어디서 왔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 간절함에 고자동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라 업둥이라고 말하자 오강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강수는 조심스레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되물었습니다. 고자동은 그 부분에 대해선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누군가가 아기를 이불로 꽁꽁 싸서 술도가 문 앞에 두고 갔으며 자신은 그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강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혼란이 강수의 내면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었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든지 간에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는 혹시 친어머니에 대해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자동의 표정이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그는 오강수의 생모가 장미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을 함부로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자동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은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었고 이후에도 어떤 소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며 괜한 기대는 걸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오강수는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강수가 장미애가 버린 아들이라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궁금해했던 출생의 비밀, 장미애와 오강수는 앞으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